안녕하세요. 만성후보이차 대표 안승만입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이 지난번에 예고하신 대로 운남성 진홍시를 기준으로 한 남쪽 포랑산 지역의 차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운남성, 시상반나, 진홍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중에 오늘은 남쪽 방향에 위치한 포랑산 차산지를 한번 오늘 시험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포랑산 지역에 유명한 차산지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예, 그렇죠. 포랑산의 대표적인 그 유명한 노반장 차산지 마을 이름입니다. 그 노반장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또 남쪽에 또 대표되는 또 차산지 마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운남성 전체라고 보시고요. 여기에서 진홍시, 여기가 중심 도시가 곤명이라고 그랬죠. 네. 쿤밍. 여기에서 남쪽으로 시상반나, 남쪽으로 약 600km 정도가 됩니다. 거리가. 시상반나, 진홍시. 여기가 시상반나, 진홍시 중심으로 동서남북 매번 설명했던 부분이죠. 오늘은 남쪽 포랑산 여기 차산지를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진홍시에서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또 몇 년 전에 또 개통이 됐습니다. 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중간 지점 맹해, 우리가 많이 알죠. 맹해, 멍하이, 중국말로 멍하이. 맹해로 예전에 구도로로 갈 경우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아주 오래전 산길은 빼고요. 자, 이전에 다녔던 남나산을 통과하면서 국도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 고속도로가 나왔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가는 방향. 여기에서는 고속도로 탈 경우 약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리고 여기서 한 옛날 도로를 갈 경우 45분 정도, 거리상으로는 45km 정도 됩니다. 자, 맹해에서 또 멍훈이라는 또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는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멍훈, 중국말로. 멍훈, 여기에서 바로 포랑산으로 치고 들어가는 길이 나 있습니다. 자, 포랑산 마을 가기 전, 포랑산 진입로, 자, 아스팔트 기준으로 진입로에는 소수민족 태족들이 분포가 되어 있죠. 이쪽 지역이. 자, 여기는 평지입니다. 차산지를 이제 처음 치고 올라갈 때 포랑산 있고, 예전에는 이쪽으로 구도로가 있죠. 구산길이죠. 예전에는 저는 이쪽으로 다녔어요. 이 도로가 나오기 전에. 여기는 참 그때 어렵게 갔죠. 오토바이 타고 매달려서도 가고 오토바이 타고 끌고 가고. 완전 여기는 이제 산길이에요. 산길. 예전에 이쪽으로 다녔던 그 길이지만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 현지인들은 또 이쪽으로도 다니는 또 사람들도 있겠죠. 자, 멍훈에서 포랑산 첫 번째 하계 마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방분. 여기에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방분이라고도 읽었습니다. 반분, 방분 같은 뜻입니다. 이거는 이름상, 이제 발음상으로 표현했을 때 한자도 표기가 다르지만 반분, 방분 같은 마을 이름입니다. 이제 두 가지 명칭이 같이 공존이 돼 있죠. 아, 한 마을인데 같은 마을. 한자어도 두 개가 있고. 그렇죠. 노반장 할 때 반자. 아, 예, 노반장. 반자고 방자는 의방할 때 방자. 그래서 안에는 또 노반분이 있고 신반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안에 자체에서 네. 노반분은 이제 옛날 반분이라는 마을을 얘기하고, 신반분은 또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또 마을 하나가 있어요. 공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 노반장. 자, 그 다음에 노마나. 자, 노반장도 신반장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노반분, 신반분처럼 같은 의미입니다. 파생돼서 나온 신반장. 또 여기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노마나. 여기도 신마나가 있고, 그 다음에 빠카롱, 빠카누안 쭉쭉 해서 위동까지 쭉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 한국 분들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반장하면은 반장? 노반장?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반장은 포랑산 전체적으로, 시대마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다 반장입니다. 예, 차산지 그 지도에도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유의할 게, 반장하면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노반장 얘기하거든요. 차를 이제 구매하실 때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표지상으로 그냥 반장이라고 써있는 그런 납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차 도매 시장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반장? 반장하면 노반장, 아니면 신반장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장은 여기 안에는 고수도 있겠지만 관목 다 통틀어서 반장 안에 다 들어가요.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장차 하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포랑산은 전체 마을이 이렇게 학에서부터 위동까지 이 중간에 또 마을들이 또 여러 마을들이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해발을 좀 얘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시상반나 지공은 분지 지역입니다. 여기 메콩강이 이렇게 흐르고 네. 지공 같은 경우는 해발이 600 정도밖에 안 돼요. 분지 지역이에요. 그리고 강이 흐르고. 그래서 특히나 이 지공에서 보관되는 차들은 조심해야 돼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보관할 때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특히 우기 때 80 넘어가요. 습도 아까 말씀드렸죠? 80도 넘어간다고. 80 넘어가면 뭐가냐? 곰팡이 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공에서 여기 맹해는 맹해현, 우리나라 군 단위 정도 되는 도시죠. 네. 맹해현은 1300 정도 됩니다. 기본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남나산 쭉 타고 올라와서. 자, 그러면 1300에서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계가 약 1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쭉 계속 올라갑니다. 1600. 노반장이 1600에서 1700 전후. 네. 여기는 다 비슷해요. 저 위동이 살짝 내려갑니다. 여기가 한 1600 정도. 노마나 그 위에는 1800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1600에서 18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포랑산 전체적으로 산맥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는 국경선이 봐야 됩니다. 남쪽 방향에 포랑산과 접해 있는 국경 지역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네. 미얀마. 자, 포랑산 산맥은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설명하냐고 이렇게 썼지만 이 산맥을 지도로 산맥을 봤을 때 이렇게 산맥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포랑산 산맥은 미얀마를 지나갑니다. 접경 지역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일대도 고차수 군락지가 어마무시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이 차들도 유입이 됩니다. 자, 지금은 미얀마가 좀 혼란스럽지만 여기에서도 이 차농들 그리고 현지인들은 뭐 이런 국정 행정상 뭐 국경선이 뭐 이거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거기 본래 현지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주 왕래를 하죠. 하지만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단절돼 있죠. 좀 어렵죠. 왕래가 예전보다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고차수 군락지 국경 접경 지역인 이 고차수 군락지에서 나오는 체협해서 만든 이 차들은 아직도 이렇게 포랑산 안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거는 해말과 거리와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자, 지공과 이 시상반나 또 태족 해발과 이제 태족 소수민족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태족 같은 경우는 강 유역에 따라서 발달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 소수민족 그 태족 우리가 예전에 우리 삼국지를 읽어보면 그때 맹획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맹획. 이 인물이 뭐냐, 누구냐? 그 옛날 그 삼국지의 그 유명한 제갈량이 운남성의 원정으로 왔을 때 그때 하나의 이 부족 국가를 이끌고 했던 이 왕족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바로 맹획입니다. 그래서 그 제갈량이 원정을 왔을 때 이 맹획이라는 이 사람을 7번 잡고 7번 풀어줍니다. 그게 바로 7종 7금입니다. 그 삼국지에 나옵니다. 그 내용 그거만 발췌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자, 거기에서부터 시족이 형성이 되었다 해서 지금 현재 태족, 맹획. 이게 첫 번째 이제 가설인데 이거는 어떤 책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찾아봤지만. 첫 번째 가설은 이 태족이 왕족이 지금까지 내려온 게 이 시상반나 태족 자치주를 이룬 왕국이었다. 그런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미얀마 또 이쪽이 라오스라고 그랬죠. 라오스 이 중간이 태국이죠. 자, 태국과 태족 같은 족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가설인데 어디냐? 그 옛날 왕족 수다에 지금은 이제 방콕이 수도가 태국의 수도가 예전에 이제 수코다이가 수도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때 왕족이 멸망하면서 태국 왕조가 멸망하면서 북상하면서 쫓겨 와가지고 지금의 시상반나를 이루었다. 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를 좀 더 제가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런 소수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는 여기에 태족이 강과 이 평야지대를 독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전에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소수민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산속으로 도망쳐 올라갑니다. 이제 전쟁이 있었겠죠. 전쟁이 서로들 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의 포랑산. 자, 포랑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멍훈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다 태족입니다. 평야지대입니다. 아스팔트. 지금 현재 자,
하계라고 그랬죠. 여기는 라오족입니다. 표적이 바뀌네. 예. 라오족. 자, 그러면 라오족 이상으로 간다면 노반장, 신반장 이상으로 하면 한이족입니다. 그 위에는 또 포랑족이 있습니다. 포랑족. 그래서 뭐 포랑산이다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지만, 자, 포랑산 안에는 태족, 라오족, 한이족, 포랑족, 안이족 이런 소수민족들이 같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 사람들이 힘이 없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니까 쫓겨 올라가다 보니까 산속으로 숨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 민족들, 소수민족들이 이 포랑산 안에서 거주를 하고 거기서 차를 만들고 차나무를 또 보고 차를 만들고 거기서 산속에서 원주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는 이런 다양한 소수민족들을 볼 수도 있고 또 각기의 그 언어와 문화와 이런 풍습이 또 다릅니다. 그런 것도 또 차를 마시고 이제 차를 만나면서 또 이런 재미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또 서로 또 갈등하는 그런 내용들, 뭐 여러 내용들을 이제 뭐 차를 마시면서 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또 그것도 하나의 또 묘미죠, 재밌죠. 예.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네네. 예. 또 다양한 부족도 적혀 있고 참 보이차 하나의 매개체로. 뭐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청주 만승호 보이차 차점으로 전시매장 차점에 오시면 제가 더 재미나게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차산지가 노반장이라고 했으니까 노반장 차를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한번 올해 만든 노반장 고차수 단주 한 그루 단주로 만든 춘차엽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차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노반장 또 올해 만든 노반장 고차수 단주 춘차엽입니다. 날짜도 표기가 돼 있고요. 이 노반장이란 차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보이차 산지 차들보다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반장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노반장의 그 특유의 그 강함, 쓴맛 띄어오는 회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유명세를 엄청나게 또 펼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한정된 그 체험량은 한정돼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도 높아지게 또 거래를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조심스러울 부분이 또 노반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워낙에 유명해지고 고가로 거래대가 돼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 반면에 그 주변 차라든지 뭐 여러 그 소수차라든지 이런 섞임이라는 게 또 나온다는데 그런 발생한다는 그런 점이 또 상당히 또 사건 사고가 많죠. 그래서 특히나 노반장 같은 경우 작업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상주해야 됩니다.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고 처음 칩서부터 모차까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상주하면서 지켜보고 관리 감독하면서 같이 찬홍들하고 같이 만들어내야지만이 오리지널 이제 노반장 고차수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이 이제 한 2년 이렇게 차를 만드시면서 20년 전의 노반장과 지금의 노반장, 20년 전에도 이렇게 유명했었나요? 노반장이라는 그 전에 제가 초창기 때 그때가 2005년도 무렵이었죠. 뭐 그때까지만 해도 노반장 하면 뭐 이렇게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았고 또 차산지 가는 길도 어마무시하게 또 험했죠. 길도 산길이었고 당연히 비포장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비가 오거나 뭐 좀 산지 가는 그 길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아예 진입조차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어느 날 1년도에 보이차가 폭등하면서 08년도, 09년도 뭐 쭉 이어지면서 점점 알려지고 길이 닦아지고 정비가 되면서 이제 접근성이 좀 용이해지면서부터도 이제 이게 같이 시장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점점 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은 가면 노반장이란 마을은 굉장히 부촌이 되어 있겠네요. 지금은 뭐 이거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 얘기는 하지만은 그 미국의 그 부자 동네 뭐죠? 베버리 힐즈? 뭐 그런 동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집집마다 뭐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집을 다시 또 건축을 하고 심지어는 집 안에는 뭐 엘리베이터까지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집은 안 살잖아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 하나로 그 마을 자체가 변화를 이루는 참 맞습니다. 놀라운 세계네요. 놀라운 또 그곳에서 이제 살고 거주하고 이제 지내는 그 노반장 마을 안에 있는 그 거주하는 그 형들은 정말 하늘에서 복을 받은 그런 예, 소수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한번 노반장 좀 보여주시죠. 예, 그러시죠. 시험 한번 하시죠. 네. 미리 준비해놨어요. 제가 미리 미리 세팅을 해놓고 해주셨군요. 5g을 넣었어요. 네. 뭐 현지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을 넣지만 한국에서는 이 5g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 차를 우리면서 첫 번째는 뭐 이 세차를 한다는데 시스 세차 처음에 이제 세차를 하고 그 다음 잔부터 이제 마신다 하는데 뭐 제 자랑일 수도 있지만은 제 차는 굳이 뭐 세차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워낙 그 위생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굳이 뭐 세차까지 할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또 다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보여주는 차원에서 세차를 해봤습니다. 자 시험해 보시죠. 네. 포랑산의 노반장 차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마셨던 그 고태 동쪽 방향 예. 고입대차상 방향과 서쪽 마셨던 우리 경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남쪽 포랑산 노반장 지금 맛이 차이가 좀 확실히 다르죠? 네, 다르죠.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강함이 느껴지고요. 그러면서도 이 뒷맛으로 회감에서 오는 그 단맛들 아주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포다가 지금은 초기니까 한 4번, 5번째부터 아주 깊은 맛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지금 엄청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직 다 풀어지지 않은 상태라 아직까지는 좀 그때 너무 맛있네.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차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아직 숙성되지 않은 차의 그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적절한 네,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싱그러운 과정 속에서도 또 이제 보이차가 또 특히 포랑산 노반장이 갖춰야 할 그런 강인함과 씁쓸함 이런 것도 잘 갖추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골고루 배합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노반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바로 커프티 보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 복합적으로 잘 어울려지는 거예요. 쓴맛 위에 돌아오는 회감, 그리고 산미, 그리고 어떠한 그런 바디감, 물질감, 어떤 복합적으로 이게 차의 모든 그런 생기를 끌어올려주는 게 바로 노반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노반장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대표님께서 이제 만드신 여러 지역의 차들을 지금 시음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확실히 이름값을 한다? 네. 뭐 이름의 가치 때문에 더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명품. 명품이 비싼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진품인 명품을 만났을 때 그 값어치를 느끼는 순간 그렇게 또 값어치의 고가로 또 표현을 하는 거죠. 단 오리지널 100% 순류 고차수 노반장 고차수일 경우에 그런 명품이 탄생되는 거죠. 사실 이 노반장 한 편 자체가 수백만 원에 거래가 되잖아요. 수백만 원 한 편인데 뭐 그람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네. 뭐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또 폭락하는 또 그런 상황이었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수백만 원까지는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200g 이 병차 형태로 이제 만들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수백만 원까지는 가지 않고 수십만 원에 가죠.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죠. 많이 폭락했습니다. 비교하자면 대략 한 10년, 12년 전 그때 가격 후퇴를 했죠.
가격대 형성이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다운된 상태지만 특히나 이 포랑산이 좀 기복이 심했어요. 예, 다른 차산지에 비해서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차상인들이 좀 이제 움직임이 조금 이제 전무하다 보니까 이 노만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폭락까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약 10년에서 12년 전 이전에 거래됐던 그 가격대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거는 뭐 시장 경제 그거는 시장 경제 원리니까 거래와 했던 수요와 공급의 차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올해만큼 일 수도 있겠지만 거래되는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해 봅니다. 약간 이 보이차를 재테크 개념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오래된 노차나 이런 차들 잘 보관했다가 이제 보이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차잖아요. 와인처럼. 이제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뭐 그 부분도 사실은 맞고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값어치. 첫 번째는 어느 차산지에서 어떤 그러니까 고차수, 뭐 대수차, 소수차, 고차수 뭐 이런 여러 차엽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또 하나의 또 조건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관입니다. 보관의 중요성이 또 대단합니다. 아무리 뭐 훌륭한 차 진짜 잘 만들어진 차를 10년 20년 보관을 했다 해도 보관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 값어치는 뭐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자, 모든 조건들이 이래 필요한 충족 조건이 만졌을 때 세월이 흘렀을 때 그때 값어치는 이제 또 어마무시하죠. 뭐 만수무 보이차가 뭐 유명해지면 또 그 값어치도 또 올라가는 뭐 그런 개념? 뭐 골동품, 와인, 뭐 예술 작품,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될 경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만약에 만수무 보이차가 스타가 되었다 하면 그것 하나의 또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형성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고 그리고 또 보관을 하실 때도 또 잘 보관해야 되고 그러면 또 보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다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건창 어떤 분들은 뭐 간혹가다 습 먹은 차 습창 뭐 그런 걸 또 선호하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건창을 또 많이 선호들 합니다. 대부분 건창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잡냄새가 없고 그리고 통풍이 좀 되고 뭐 쉽게 말하면 곰팡이만 피면 됩니다. 그 정도로 좀 보관에 또 조금 신경을 써주면 또 나중에 재테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일조를 할 겁니다. 재테크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내에서 2007년도에 보이차가 막 급부상하면서 중국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뭐 방송 미디어에서 뭐 여러 또 상인들이 막 분위기를 띄우다 보니까 2007년도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연예인들 사이에서 재테크 1위가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중국 연예인 세계에서 재테크 1위가 바로 이 보이차였습니다. 그 사건 또 그 기사가 또 생각이 나네요. 재테크 괜찮죠. 네, 어쨌든 돈을 버는 또 괜찮아요. 여유가 있어야 또 보이차 사업 모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도 뭐 제가 이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뭐 재테크 이거를 추천한다는 기보다는 취미생활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테크라는 개념 안에 또 사기라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만약에 이 다품을 어떤 출처도 모르고 족보도 없는 뭐 어떠한 뭐 이런 차들을 뭐 생각 없이 막 구매를 하고 이거 재테크 이러면 또 막 사재기하고 막 쌓아놨고 막 나중에 되면 돈이 되니까 이런 개념으로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분명히 실패합니다. 차를 먼저 좋아하시고 사생활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차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리고 충분한 자기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을 때 이 차는 값어치가 나중에도 훌륭하게 또 변모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부터 재테크라는 시작점을 시작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네, 지금 뭐 또 오늘은 이렇게 운남성 지홍시 기준 남쪽
포랑산 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노반장 차를 이렇게 마셔봤고요. 북쪽만 남았네요. 다음 편에는 또 대망의 또 제가 최근 뭐 벌써 한 4, 5년 뭐 예전에도 뭐 다녔지만 제가 4, 5년 전서부터 좀 주력으로 예전에는 제 주력이 포랑산이었습니다. 물론 동쪽 방향의 고육대차산도 제가 좀 많이 다녔죠. 뭐 매 해년마다 다니긴 다니지만 제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만들었던 양의 주력은 포랑산이었습니다. 네, 남쪽 방향의 포랑산 위주로 주력을 만들었다면 이제 제가 4, 5년 전부터는 북쪽 방향으로 주력을 또 다시 또 바뀌게 되는 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북쪽. 그래서 올해도 다른 차산지 마을 비해서 이제 북쪽 방향에 포진된 그런 차산지 마을 다품들이 좀 더 약 한 60% 이상, 한 65% 이상 정도는 또 북쪽 방향을 또 주력을 하는 다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편에서 북쪽 지역의 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서남북 시상반나 진홍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중에 남쪽 방향 위치한 포랑산에서도 제일 유명한 노반장, 고차수, 춘차엽 다품을 가지고 오늘 시험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북쪽 방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표님, 우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남쪽 지역이 어떻게 또 그 중국 지도를 한번 그려가면서 남쪽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예전부터 주력으로 했던 초창기 때부터 주력으로 했던 이제 포랑산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